네, 저는 이미 출마 선언 당시에 네 가지 방향의 공약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올리는 시티 하남 건설, 그 두 번째가 교통 문제 해결, 세 번째가 공교육 상향 평준화, 네 번째가 새로운 여가 레저 공간 확충입니다. 올리는 시티 하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화창조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창조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첫째, 문화창조 레저밸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제2의 에버랜드, 그리고 이미 하남과 과거의 여건이 비슷했던 고양시의 CJ밸리라고 하는 그전에 K컬처밸리라 불렸습니다. 그 모델을 삼아서 하남에 문화창조 레저밸리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토대가 되어서 하남을 국제적인 싱가포르형 마이스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한국형 중광촌, 그리고 기업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형 중광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실제 중국의 벤처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중광촌이라고 불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창조 인재, 창조 계급, 창조 기업, 창조 산업이 직접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남을 기업 도시로, 진정한 자족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는 VR, AR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남에는 애니메이션고라고 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자산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자산이 있기에 하남에 제2의 웹툰 융합센터라 조성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것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남은 의료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남을 의료관광타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의료관광타운을 조성하면 하남 시민들의 염원인 종합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하남이 진정한 백제 도읍지로서 과거의 기존의 문화자산과 융합하여 진정한 의료, 문화, 관광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문제인데요. 교통 문제는 저희들이 5호선, 9호선을 거울 삼아야 됩니다. 제가 경험상 98년 12월에 하남에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98년 12월에 하남에 왔을 때 이미 그때 당시부터 지하철 5호선이 모든 정치인들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약은 진짜 공약이 아닌 빌공짜,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실현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광역교통망이나 철도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5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미사지역의 보금자리 주택, 그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5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철도망 계획,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봤을 때 우리는 지금도 GTX D 노선, 아직도 9호선 노선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9호선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었지만 문제는 서울의 고덕에서 강일 구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것을 그걸 삼아 볼 때 GTX D 노선 9호선 연장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 계획에 우선적으로 확정시켜서 반영시키는 게 순리이고 도리입니다. 더 이상의 시민들을 향한 희망 고문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남은 지하철 9호선 연장 이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시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주면서 기존의 대중교통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예가 광역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입니다. 저는 시민들과 출퇴근길, 등하굣길 철저하게 점검해서 평시에도 점검해서 제대로 된 촘촘한 노선도를 다시 재구상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진단이 우선입니다. 진단한 다음 촘촘한 생활 인프라, 우리 시민들에게 발휘되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재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교육 상향 평준화를 주장했는데요. 우리 실생활입니다. 하남에는 21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11개로 급격하게 줍니다. 고등학교는 7개로 줄어듭니다. 그게 왜일까요? 중고등학교가 되면 하남 시민들은 더 좋은 교육 여건을 위해서 인근, 송파, 강동으로 떠나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근의 강동 송파의 학교, 일반고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학교가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고등교육의 핵심 문제는 학교 간, 지역 간 격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인근 송파, 강동으로 떠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어땠습니까? 이러한 본질 문제는 외면했습니다. 그 본질 문제를 외면하고 우리 중고등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와 특목고 이들의 선발 시기와 일반고의 선발 시기를 중복 지원 금지한다는 규정을 내세웠는데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고2 진학하는 학생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학생들의 권리, 그 학생들의 침해된 이익은 어디서 보상합니까?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은 엄청난 교육 침해, 교육 주권 침해를 받은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대입은 또 어떠합니까? 문재인 정부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가지고 논쟁에 논쟁을 거듭하다가 결국 내놓은 것이라고는 수시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생활기록부의 여러 기재 항목들을 대폭 축소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된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어떻게 수시에서 학생들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평가하고 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교육 정상화 그리고 공교육 상향 평준화의 출발점을 어느 지역에서건 어느 학교에서건 정상적인 공교육만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과감히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의 중간 기말고사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 대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수능처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통으로 출제하는 시험이 전국 단위의 시험이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의 중간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 3회 출제해서 연 3회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통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 공통으로 대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반고에서도 자사고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의 시험 부담, 시험 출제 부담이 완화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선생님들의 시험 출제 부담 완화가 우리 학생들의 생기부를 위해서 다양한 교과 연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진로 활동 프로그램, 다양한 창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아이들의 끼와 능력을 개발하고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풍성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자사고와 일반고의 격차 완화 그리고 우리 공교육 상향 평준화의 출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남는 것은 특목고인데요. 특목고는 당초 설립 취지가 다릅니다. 특목고의 취지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 특목고의 취지대로 외국어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부터 그 나라, 미국, 스페인, 일본, 중국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과학고는 과학고의 목적대로 과학 영재를 양성해서 기초과학 튼튼히 해서 우리나라가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런 방향의 특목고의 교육 체계, 현재의 교육 문제도 전면 수정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공교육 정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가장 공정한 성장의 기회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새로운 여가 레저 공간 확충을 주장했는데요. 여러분들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하지만 인근 성남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려동물 운동장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가서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고 생활하는데요. 하나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이라는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습니다. 서울의 서울 마곡식물원, 순천의 순천국가정원처럼 저는 팔당을 이용해서 팔당 국가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VR, AR에 기반한 드림 글램핑장, 다시 말해서 이곳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 힐링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여가 레저 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 과거 미사리 카페촌 기억하시죠?
하지만 지금은 그 미사리 카페촌이 말이 지식산업센터지 쉽게 말해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난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사리 카페촌을 우리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황량해진 미사리, 그곳을 미사리 카페촌으로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데요.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우리가 또 추억을 잃어버리고 전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걸 추억의 거리를 반드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많은 공약을 냈는데요. 재원은 사실 국회의원은 재원 조달이나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약을 할 때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지만 그러한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발표할 것입니다. VR, AR 클러스터 조성이나 제2웹툰 융합센터 조성 같은 경우는 사실 3기 신도시와 연계해서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수익,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문화, 창조, 관광 벨트는 결국 국가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국가만의 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CJ 밸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실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 CJ의 합작품입니다. 그걸 모델 삼아서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가 협업해서 토지에 대한 부분을 양보를 하고 하남의 기업 도시를 바꾸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업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타운, 그냥 벤처타운이 아닙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광촌처럼 한국의 중광촌을 제가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기업 캠퍼스를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한번 보십시오. 판교 테크노밸리는 판교 신도시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 계획에 의해서 들어선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것 또한 국가 계획에 의해서 판교 테크노밸리 모델처럼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3기 신도시 우리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닙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아마 재원 조달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기 신도시는 저는 애초에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저는 경제학자로서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절벽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어떠합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주장한 지역 균형 발전을 더 확대해서 지방 분권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주장하는 정부가 3기 신도시라고 내세운 지역이 남양주, 하남, 고양, 인천, 부천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남은요, 공공주택에 의한 개발이 아니라 하남은 자족기능, 자족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밀어붙여서 3기 신도시를 했는데요. 결국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끝까지 추진하고 강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남은 국가가 하는 계획에 있어서 아마 현재 지자체도 따라갈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만약에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 미진하다면 이거는 다시 전면 검토하자고 저는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강행되고 토지 보상이 끝나고 그런 단계까지 갔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남시가 대처해야 될 부분은 3기 신도시로 인한 하남시의 지역 내 격차, 다시 말해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로의 입주를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서든 인구가 빠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남의 미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남의 풍산지구가 될 수 있고요. 하남의 다른 구도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의 지역 내 격차 완화, 그리고 하남 내에 3기 신도시로 인한 하남 내의 도시 단절,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수석대교는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의 다른 지역이 아닙니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교통 대책 일환으로 나온 게 수석대교입니다. 하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하남에서 수석대교와 비슷한 가칭 하남대교라고 주장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미사 지역 주민들이 수석대교 반대한다고 주장하시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반대했습니다. 정치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석대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주 왕숙지구의 교통대책을 위한 수석대교 건설은 반대합니다. 광역교통의 역량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광역교통의 역량이 없다고 해서 수석대교 건설을 강행한다?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수석대교를 주장했는데요. 수석대교를 주장하기 이전에 GTX D 노선을 국가계획에 먼저 확정하고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GTX D 노선의 장기적으로 추진이 미진할 것 같으니까 수석대교를 먼저 놓겠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출퇴근하는 또 이동하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국민들, 시민들이 많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들, 시민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TX D 노선이 우선적으로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게 먼저 추진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9호선 연장도 논쟁이 있는데요. 9호선 연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었는데 서울의 고도 강일 구간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9호선 연장이 백지화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광역교통 2030 비전이라고 해서 9호선 연장의 불씨를 살렸다고 하는데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9호선 연장도 국가 계획에 확정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려면요,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경제학자지만 경제성,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을 밀어붙여서 우리 국가 재정, 시민들의 혈세 낭비된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많은 박물관, 미술관도 어거지로 지었다가 파리만 날리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을 가지려면요, 미사에서 그칠 게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 협력 사업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진접까지, 다산까지 9호선 연장이 연결된다면 9호선 연장은 조기에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9호선 연장 부분은 조기에 국가계획 확정된다면 수석대교 논쟁도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만 저는 미래 구상과 계획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부분이 정부에서 확정되고 추진되다 보니 저희 이미 9호선 논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3호선이 먼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이 제대로 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와 3호선을 제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3기 신도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와 연계해서 제가 한국형 중광촌, 기업 캠퍼스, VR AR 클러스터, 그 다음 제2웹툰 융합센터 등등을 제시했고요. 3호선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3호선 아마 역사를 어디 위치하느냐 가지고 또 시민들 간에 지역 내에서도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반목하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3호선 부분은 추진이 9호선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왜? 신도시 광역교통계획으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5호선과 같습니다. 그러려면 3호선은 반드시 구도심과의 도시 재생과 연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익을 극대화해야 되고요. 하남의 장기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3호선이 노선 정립이나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남의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은 재미없고 심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희망 고문만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하남을 저는 이제 제대로 된 문화창조 교육도시, 기업도시, 컴플렉스 컬처 도시, 즉 복합문화도시, 그리고 강남특별도시 하남으로 저는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공약들이 실현이 된다면 이러한 하남의 비전과 청사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